최대 실적을 기록한 외국 기업 투자가 올 들어 뚝 끊겼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투자 유치 기반이 약한 전북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주에 안장할 예정이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전남 진도의 반발과 정부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쌀쌀했지만 내일부터는 대부분 20도로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어린이집 보육료는 이상 없이 결제됐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되면 한두 달 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줄을 잇던 외국 기업의 투자가 올 들어 뚝 끊겼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투자 유치 기반이 약한 전북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일본 기업 도레이가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도레이는 오는 2018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3천억 원을 투자해 플라스틱의 일종인 PPS 수지와 PPS 컴파운드를 생산하게 됩니다. 広大な土地、環境対応、インフラ面での充実、また積極的なインセンティブ支援など非常に恵まれた投資環境にあるこの雲山市새만금産業団地に新たな拠点を設けることを決定しました。 지난해 전북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은 2억 3,700만 달러, 지난 2013년 4,900만 달러에 비해 5배 가까이 많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외국 기업 투자는 말 그대로 뚝 끊겼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신규 투자는 아예 없고 익산에 있는 외국 기업 2곳이 겨우 100만 달러 정도의 추가 투자를 신고했을 뿐입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가 끊긴 건 세계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투자 유치 여건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그나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김제 자유무역 지역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런 기반 시설을 갖추는 데는 올해까지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성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의 올해 외자 유치 목표는 2억 4천만 달러 이상이지만 지금으로선 절반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주시는 일본에서 국내로 돌아온 뒤 20년간 방치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을 전주에 안장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남 진도의 반발과 정부의 애매한 태도에 또 안장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895년 전남 진도에서 처형당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입니다. 일본의 한 대학 창고에 방치되다가 90년 만인 1996년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단체와 시군의 의견이 다르고 정부의 외면 속에 전주 역사박물관 수장고에 20년간 방치됐습니다. 감사원이 서둘러 안장 방안을 찾도록 정부에 촉구했고 지난 2월 전주에 안장될 예정이었습니다. 전주시는 유골을 동학군 전투지인 완산 7봉에 안장하고 역사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성지로 자리매김시키고 향후 복원할 전라 가명에도 관민협치의 정신을 담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진도군의 단체들이 유골을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전주 안장을 무기한 보류시켰습니다. 정부는 문화재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안장을 해도 되는지는 2달 넘게 결론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애매한 태도 속에 진도군은 유골의 진도 안치를 주장하면서 유골 봉안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분이 이제 진도에서 발치를 했던 분이니까 먼저 그냥 매장하는 것보다도 그걸 이제 좀 검토해가지고 좀 더 추진한 다음에 하자는 그런 의도로. 전주시는 진도군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자칫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20년 만에 유골 안장 계획이 무산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눈치 보기에 급급하기보다는 서둘러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 후보 공천에서 현역 의원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해 전북의 현역 의원 2~3명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연합은 20대 총선 혁신안을 통해
현역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점수화한 뒤 이를 공천관리위원회 후보자 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사실상 현역 의원의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원칙은 19대 총선 공천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아 4년 전처럼 전북의 현역 의원 2~3명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은 오늘 비가 그친 뒤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쌀쌀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대부분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산책로에 싸늘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비는 그쳤지만 뚝 떨어진 기온에 봄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완전 봄 같았죠.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여름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또 갑자기 기온이 그냥 바뀌다 보니까 또 여러모로 또 감기 같은 것도 조심이 되고. 전북은 오늘 군산이 12.7도, 전주는 15도에 머무는 등 평년보다 3~4도가량 낮았습니다. 하루 종일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졌습니다. 날씨가 계속 따뜻하다가 갑자기 오늘 날씨도 바람도 차갑고 기온이 체감 기온이 한 2~3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내일은 흐리고 새벽 한때 약한 비가 내린 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20도를 웃도는 등 오늘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도 오후 늦게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상층의 한기가 물러가면서 내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되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이번 주 일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겠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녹색연합이 전주 소각장 주변 마을에서 암 환자 8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면적인 건강 영향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녹색연합은 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공동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리 농가에서 AI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AI 검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오리 AI 검사를 기존에는 출하할 때 한 차례 했지만 앞으로는 입식에서 출하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 사례가 나타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달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지만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인데요. 예산 편성이 안 되면 한두 달 뒤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가 시작됐습니다.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지난달로 소진됐지만 선결제 방식이어서 이달 보육료는 이상 없이 결제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잘 된다 어머니들한테 믿어달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다시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되니까 불안한 건 당연하죠. 4월 보육료는 정부가 다음 달 초에 내려보낼 목적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당초 편성한 석 달 예산보다 60억 원이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이 돈까지만 누리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가 편성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억 원 이미 3월분까지 저희가 배정을 다 끝냈잖아요. 나머지 60억은 당연히 오면 주지. 못 편성한다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아니다. 누리 예산 지원이 안 되면 학부모 부담 없이 대납이라도 하겠다는 어린이집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번 달은 간신히 넘겼지만 한두 달 뒤면 카드 결제가 안 될 것으로 보여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대납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확실한 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말 학부모님이 부담을 하든 아니면 어린이집은 문을 닫든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예산 가운데 누리 예산 800억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와 교육청 간의 조율 속에 최악의 경우 법정 전입금을 전용해 누리 예산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정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봄철 관광주간 단기 방학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단기 방학을 학교가 스스로 결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획일적인 적용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관광주간 단기 방학을 실시하면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문제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를 운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주 건지도서관이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주시 호성동 승마장 옆에 자리한 건지도서관은 지상 2층으로 강의실과 종합자료실, 아동자료실, 세미나실 등을 갖췄습니다. 전주시는 하반기부터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과 시민대학, 인문학 강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들에게 전달할 나무 베개를 만드는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나무의 거친 면을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옹이 부부는 나무를 박아 구멍을 없앤 뒤 다시 다듬습니다. 계속된 작업에 먼지가 부였지만 봉사자들은 잠시도 일손을 놓지 않습니다. 꼼꼼한 작업 과정을 거친 나무는 비로소 노인들의 피로를 풀어줄 편안한 베개가 됩니다.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왜 이렇게 가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찔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매끄러워야 이렇게 다치거나 이럴 거를 좀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표면을 좀 매끄럽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서서 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봉사자들은 물 한 잔에 힘을 내며 베개 만들기에 온 정성을 기울입니다. 먼지가 많이 나서 목도 칼칼하고 한데 한 달 후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편하게 베고 주무실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고된 작업을 거쳐 만들어진 나무 베개는 300개. 다가오는 어버이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봉사자들은 자신들의 땀과 수고가 배인 나무 베개가 노인들의 건강을 지켜줄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봉사 가보면은 어떤 동네는 저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저걸 베고 누워있고 다리에 대고 막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때리고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봉사자들이 손수 만든 나무 베개가 노인들에겐 고단함을 풀어줄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수제 떡갈비 제조업체인 한옥푸드가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한옥푸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새 가공 공장을 지어 국내 판매점을 늘리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투자 협약 기업은 108개로 늘었습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돼 피해를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올 한 해 1,200개 회사를 대상으로 기술보호 진단, 자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 사업을 통해 기술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지난 겨울 잦은 눈과 최근 봄비로 저수율이 크게 올라 올해 농업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전북에 있는 415개 저수지의 저수량은 88%로 지난해 72%는 물론 평년 80%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에 쌓은 모래를 파내고 배수장 수문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수십억 원이 넘는 전라북도 학술 용역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사후평가제가 도입됩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은 예산만 낭비하는 용역이 많아 용역 실명제와 사후평가제를 도입하고 용역 심의 대상도 1,000만 원으로 낮추도록 조례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용역이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전문가로부터 용역 결과를 평가받고 이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JM 최고 경영자 아카데미 제3기 원우 회장 취임식이
오늘 전주 로니 관광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일봉 원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원칙을 지키며 소신 있게 생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이 성공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의 아카데미는 저명 인사들로부터 다양한 강의를 받으며 문화를 이해하고 예술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받은 혐의로 정읍상공회의소 전 회장 김모 씨와 돈을 받은 모 단체장 후보 김모 씨, 돈을 건넨 정모 씨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정 씨를 통해 3차례에 걸쳐 현금 3억 원을 당시 단체장 후보였던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73살 최모 씨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하고 44살 김모 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위증 사범에 대해 엄격히 단속할 방침입니다.